안녕하세요.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종혁이라고 합니다. 지난 2회차까지는 전세사기 100년사에 대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 3회차에서는 전세사기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가 100년이나 우리 사회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는데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정보 비대칭성이에요. 정보 비대칭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서는 미들맨이잖아요. 어떤 계약에서 미들맨인데 이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작동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사기적인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미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전세 자체가 계속 얘기한 법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반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정보 비대칭성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가격 같은 거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즉각적으로 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보들은 예전에는 좀 힘들었겠죠.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근데 이제 플랫폼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해서 전세를 살거나 매매하려는 사람들도 그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에 대한 정보, 전세 가격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이게 그 지역의 아파트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붙었다, 또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할 것이고, 근데 빌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서울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천이라는 이런 도시 보면은 신도시가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도시들 보면은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도시가 아니에요. 서울은 아파트가 50%고 비아파트가 50%예요. 그리고 그 비아파트 중에서 상당수로 이런 다세대 다가구 연립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개인 입장에선 취득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매 가격도 추정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그에 더해서 전세도 사실은 추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 자체가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여기서 정보 비대칭성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정보를 알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중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정보 비대칭성 안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하고 짱 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또 왜 발생하냐 하면은 중개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중개사라는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정보 비대칭성 안에서 본인이 정보도 장악하고 있고 플러스 신뢰까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개인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건축주하고 짱하는 순간 모든 일이 발생이 돼요. 제가 봤을 때 조직 범죄라는 말을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건축주하고 중개인은 거의 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중개인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더라고 해도 이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페널티가 미약하다는 부분. 페널티가 미약하다는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주가 있고요. 건축주가 간평사를 통해서 가격을 고가를 매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2억짜리 주택인데 뭐 간평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3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흔히 말하는 업감정. 그렇죠. 업감정 같은 것들을 해요. 업감정 같은 것들을 하고 업감정이 밸류가 이렇게 업감정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정보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이게 2억짜리가 3억이겠는지 우선 몰라요. 가격,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는 빌라의 가격 자체입니다. 전세 가격이 아니고. 네. 그죠? 가격이 뭐 2억짜리가 3억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중개인을 통해서 이제 꼬시기 시작을 해요. 중개인한테 이거를 3억인데 집이 괜찮으니까 3억 수준의 전세를 구해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집주인은 간평한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리베이트를 주고 중개인한테도 리베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이거를 한 다음에
그 바지 사장한테 전세를 하고 매매를 시켜버린다고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 사람에 대한테서 페널티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페널티가 굉장히 약해요. 경찰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중개인에 대한 페널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직접적으로 소를 걸지 않는 한 조사하기도 힘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전세 사기 같은 경우 특정 개인이 혼자 계획하고 주도하기보다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게 맞을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케이스를 본다고 했을 때 강서구 화곡동만 하더라도 화곡동 뭐 큰 동네긴 하지만은 거기에도 피해자가 지금 1,200명 나오고 피해액이 2,300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3명이서 소유한 주택수가 2,500채예요. 물론 2,500채 다 지금 전세 사기에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 한 266억 정도가 아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고 그게 더 늘어날 것이고 수원시 피해자 470명의 보증금 지금 700억대 사기 사건 났고 부산시 수영구 210명의 보증금 편취가 예상되는 게 164억 부산 진구 174채 오피스텔에서 154억 그러니까 몇억 단위가 아니고 몇백억 또는 몇천억 단위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백명, 몇천 명이 돼 있고 몇백억, 몇천억이 돼 있다고 하면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조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의 역할이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업감정, 즉 간평인 그리고 간평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은행이랑 같이 가잖아요, 사실은. 은행이 지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건축주를 중심으로 해서 중개인하고 간평인하고 아마도은행 그리고 사실 LH까지도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리베이트가 전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같이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전세 사기가 현재 2030 세대한테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2030 MZ 세대의 특징은 사실은 디지털 세대예요. 그죠? Z 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데 제일 뛰어나요. 그 디지털 디바이스에 있는 정보도 활용하는 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다만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전달 루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중개인, 미들맨에 대한 믿음을 갖고 들어간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착한 거예요. 디지털 디바이스 할 수 있고 바보가 아니고 대신 착한 건데 중개인들이 이 사람들 또는 거기서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속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사실은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적 거래에 대한 경험하고 지식이 낮을 뿐인지 이 사람들이 계약을 못하는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부에서 책임을 방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부를 믿은 거라고요, 사실은. 아니, 전입 신고를 했으면 그 다음날 효력 나오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당연히 그 당일날 나오는 걸로 알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신뢰를 갖고 있는 전문성 있는 집단이 집주인은 몇백 채를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하면 그걸 믿겠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세대가 주로 특징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거래 경험과 지식이 미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선호는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축 빌라에 대한 선호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축보다 당연히 새 거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근데 이 신축 빌라에 대한 가격을 몰랐다는 것이지, 가격에 대해서 정보 비대칭성을 깰 수 있는 뭔가가 이 사람들에 제공됐다고 하면 이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가 세입자로부터의 단순한 보증금 편취에서 요즘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뭔가 사기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은 그 구조라는 건 굉장히 잘 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이게 1930년대, 60년대, 70년대 후반, 80년 초반에도 일어났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훨씬 규모가 커졌을 뿐이에요, 사실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보가 아니고 내가 사기를 치는 마음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몇백억, 몇천억짜리 케이스가 전국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조화된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당하는 계층 자체가 바보가 아닌데 정보 비대칭성에서 정보 전달 채널을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당한 케이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인 거예요, 이거는. 교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청년 세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의 방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너무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러한 전세 사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러니까 우선은 이 전세라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이 정보 비대칭성. 대부분이 빌라에서 일어나는데 빌라에 대한 가격 같은 것들이 우리가 취득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힘들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지금 머신러닝 기반으로 우리가 ABM이라고 하거든요. 오토매틱 밸류에이션 머신. 그걸 쓰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정보 비대칭성은 뭐 오늘 당장이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존재하기 때문에 당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들맨의 도덕적 해이, 즉 부동산 중개인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중개사란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범죄 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가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뢰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여전히 미약한 페널티. 페널티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페널티가 약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감독기관이 약간 좀 무지하거나 감독기관이 잘못된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전세 자체의 리스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세가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하고 전세의 갭이 붙는 순간 전세 사기가 발생했었어요. 70년대 후반에. 지금은 무자본 갭 투자라는 거는 전세 금액이 매매 가격을 붙관에게 높은 경우가 발생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전세 자체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전세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